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뭐야, 국토종주 6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갈 예정입니다. 국토종주 일정은 끝이 났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국토종주 영상을 사골까지 우려하고 국토종주 일정 중 숙소와 식당, 경비 부분에 대해 마침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일차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6일차 일정에 비 예보가 없었다면 광안리 해수욕장을 들러 멋진 바닷가도 즐기고 돼지국밥 한 그릇을 한 뒤 버스를 타고 복귀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서둘러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오는 고속버스 터미널은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종합터미널과 사상구에 있는 부산 서부 사상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부산 종합터미널에는 약 30-40분 간격으로 서울 가는 버스가 있고 프리미엄 버스도 있습니다. 이따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프리미엄 버스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할인 가격에 운행하고 있어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부 사상버스터미널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있으며 하루 6회 정도 운행을 합니다. 고속버스는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국토종주를 마침과 동시에 서울로 복귀하실 분은 서부 사상 버스터미널로 복귀하시는 게 나아 보이지만 버스가 조기에 운행 종료가 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부산 광안리나 해운대에서 하루를 묵고 출발하실 분들은 수영강 자전거길과 온천천 자전거길을 따라 약 20km 정도 라이딩하여 부산 종합터미널로 가셔도 되고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서울 남부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에 3회밖에 운행을 하지 않으니 조기에 예매하시고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서울 남부로 오는 버스는 버스타고 앱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숙소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쪽이라 이날 종합터미널까지 약 40km를 달렸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을 따라가다 공도 구간을 달려가는 코스입니다. 어제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이쪽 길이 한산하고 풍경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토종주 일정 중 묵었던 숙소와 식당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숙소 선택의 기준은 국토종주 길과 최대한 가깝고 저렴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시설은 오래되었지만 하루 묵어가기에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진행한 일정을 정리한 부분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숙소는 미리 예약해 놓았다가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숙박 어플로 예약을 했습니다. 첫째 날 인천에서 여주까지의 일정입니다. 묵었던 숙소는 여주 리버뷰 모텔입니다. 숙박 비용은 4만원이고 100원을 할인해서 39,900원에 드립니다. 오케이, 땡큐. 39,900원에 예약했습니다. 여사장님이셨고 자전거 보관은 별도의 공간에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점심은 국수역 앞에 있는 국수리 순두부 식당에서 순두부 백반을 먹었습니다. 금액은 7,000원입니다. 저녁은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여주 막국수 식당에서 막국수와 막걸리를 시켰고 12,000원이 나왔습니다. 간식과 음료 비용 포함 식비는 총 2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첫날 숙박과 식비 총 지출 비용은 64,900원입니다. 둘째 날 여주에서 문경까지의 일정입니다. 숙소는 문경 2 모텔입니다. 여사장님이셨고 1층 창고에 자전거 보관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숙박 비용은 3만원이며 만원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2만원에 예약했습니다. 점심은 별천지 갈비탕에서 갈락탕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저녁은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올갱이 식당에서 올갱이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금액은 9,000원입니다. 간식과 음료 비용 포함 식비는 총 36,700원을 지출했습니다. 셋째 날 문경에서 대구까지의 일정입니다. 숙소는 대구 브라운도트 성서점입니다. 국토종주 일정 중 가장 시설이 좋았지만 가격 또한 가장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 숙박대전 선착순 할인 쿠폰을 받아서 1박 78,000원에서 5만원을 할인을 받아 28,0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여사장님이셨고 자전거는 외부 출입이 차단된 주차장 한쪽에 CCTV 앞에 보관하게 해주셨습니다. 빵과 과일, 커피 등 간단히 조식이 나오며 생각보다 다양하고 괜찮았습니다. 점심은 신공항 한식 뷔페에서 식사를 했고 콜라를 추가 주문해서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마 뷔페 가격은 8,000원인 것 같습니다.
저녁은 숙소에서 삼겹살을 배달시켰습니다. 김춘기 꽃삼겹 5점이고 배달비 포함 22,000원입니다. 셋째 날 간식과 음료 비용 포함 식비는 35,140원을 지출했고 숙박과 식비 총 지출 비용은 63,140원입니다. 넷째 날 대구에서 남지까지의 일정입니다. 숙소는 창녕 하이츠 모텔이고 남자 사장님이셨고 자전거 보관은 숙박하는 층 통신실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숙박비는 45,000원입니다. 점심은 문천골 한우 가마솥 국밥에서 국밥을 먹었고 9,000원입니다. 저녁은 숙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광천돼지 국밥집에서 돼지국밥을 먹었고 8,000원입니다. 간식과 음료 비용 포함 식비는 총 2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넷째 날 숙박비와 식비 총 지출 비용은 78,000원입니다. 다섯째 날 남지에서 부산까지의 일정입니다. 부산 도착 후 바로 복귀하시는 분은 다섯째 날 숙박 비용은 제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명지 JK 모텔을 예약했고 남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숙박 비용은 40,000원이지만 5,300원 할인을 받아 34,700원에 예약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는 분이 많이 없었는지 자전거 보관할 곳은 마땅하지 않았는데 숙소 내 입구 신발장 쪽에 보관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점심은 맥코이 반점에서 짬뽕을 먹었고 6,000원입니다. 저녁은 숙소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웃집 돼지 식당에서 삼겹살과 찌개와 소주 한 병을 시켰고 31,800원이 나왔습니다. 간식과 음료 비용 포함 식비는 총 52,050원이 나왔습니다. 다섯째 날 숙박비와 식비 총 지출 비용은 86,750원입니다. 국토종주 4박 5일에 추가 1일 서울로 복귀하는 버스 요금 39,800원을 포함해서 총 5박 6일간 지출한 비용은 392,2,090원이며 숙박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458,490원입니다. 저는 6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이어서 성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숙박비에서 어느 정도 절약된 것 같습니다. 낙동강 자전거길을 달려 어느덧 공도 구간에 진입합니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까지의 공도 구간은 약 9km 정도 됩니다.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빠른 편이라 후미등은 꼭 켜고 조심히 가셔야 합니다. 가는 길에 공사 구간이 많은데 공사하기 위해 세워둔 펜스 안쪽으로 요령껏 달리면 조금은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인도 쪽을 공사하는 거 보니 왠지 자전거 길도 함께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했습니다. 터미널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왠지 서울 가는 길이 섭섭할 것 같았는데 어필도 나와주고 참 좋았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아시다시피 일반 도로에 있는 어필 구간이라고 해봐야 나지막한 오르막 수준이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국토종주를 준비하면서 장거리 달릴 체력과 몸을 만들기는 하지만 국토종주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잔근육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달리게 될 수많은 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국토종주의 경험은 제 자전거 인생에서 자신의 한계를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 같습니다. 거리가 짧은 공도 구간이지만 어쩔 수 없이 긴장을 하고 달리기 때문에 심신의 피로감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올라온 것 이상의 다운힐로 시원한 부산의 바람도 느껴봅니다. 원래 부산 터미널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터미널까지 오는 길이 늦어져서 식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등버스와 금액 차이가 많지 않아서 프리미엄 버스를 탔습니다. 프리미엄 버스 이용료는 자체 15% 할인된 39,800원입니다. 저는 다행히 버스에 화물이 별로 없어서 자전거 분리 없이 실는 걸 허락해 주셨고 자전거에 매달았던 가방을 자전거 아래에 받쳐 놓았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화물 규정상 자전거 크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므로 기사님의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버스에 일반 승객들의 짐이나 화물이 많은 경우 자전거 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 앞바퀴나 뒷바퀴 분리를 요청하시는 기사님도 계시니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앞뒷바퀴 분리 정도는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버스가 화물칸 바닥에 고무장판을 깔아놓지는 않으니 어느 정도 흠집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버스는 처음 타봤는데 핸드폰 충전도 됩니다. 좌석 공간도 운동장만큼 넓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면 거의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젖혀집니다. 아 깜짝이야. TV로 영화도 볼 수 있는데 자주 끊기기는 합니다. 옷걸이도 있습니다. 거울도 있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좌석이 편한 탓인지 힘든 건 못 느꼈습니다.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서울에 도착했는데 비가 와서 우중 라이딩을 준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비가 무지하게 내리는 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사람들의 시선이 유독 잘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이라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헬멧은 쓴 거야, 얹은 거야? 우중 라이딩을 어차피 준비를 해서 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비바람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을 통해 안양천으로 달릴 예정입니다. 우비로 쓸 바람막이를 챙겨가서 결국 못 쓰고 짐만 되나 싶었는데 괜한 걱정을 했네요. 웬일인지 반포 한강공원에 사람이 없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제 30km 정도만 달리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처럼 달리는 한강 자전거길이 반갑습니다. 근데 국토종주를 다녀온 사이 한강에 폭포도 생겼네요. 국토종주를 준비하며 챙겼던 준비물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조등, 후미등은 기본으로 챙기셔야 하는데 야간 라이딩의 계획이 많으신 분들은 예비로 더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공기압을 체크하며 달렸기 때문에 무겁지만 샤오미 에어펌프도 챙겼습니다. 펑크를 대비한 펑크 패치 키트도 챙겼는데 예비 튜브가 있으신 분들은 예비 튜브도 함께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펑크나 체인이 빠졌을 때를 대비한 코팅 장갑도 하나 챙겼습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 고프로와 벽돌만한 보조 배터리를 챙겼고 속도계와 심박계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용 충전잭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자물쇠는 작고 가벼운 거 하나 챙겼고 물통은 하나를 챙겼는데 더운 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보온 물병 하나 더 챙기셔서 시원한 물이나 얼음 넣어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개씩 먹을 파워젤은 총 10개를 챙겼고 저는 비상약은 별도로 챙기지 못했지만 소화제나 소염 진통제 등도 필수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장거리를 며칠간 달리면 근육통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포도당 캔디도 추천드립니다. 개인 용품으로는 세안제, 치약, 로션, 선크림은 따로 챙겼습니다. 물론 모텔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용품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의류는 매일마다 세탁을 해서 입었기 때문에 많이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라이딩 할 때 입을 저지 한 벌, 양말 한쪽, 장갑 1개, 스포츠용 마스크 1개, 야간에도 착용 가능한 고글 1개, 헬멧은 기본이며 속옷 하나, 자거나 저녁 식사할 때 입을 티셔츠 한 벌, 반바지 한 벌, 우비용 바람막이 한 벌, 다이소에서 저렴이로 파는 아주 가벼운 슬리퍼를 1개 챙겼습니다. 짐은 크게 2가방에 나누어 담았고 핸들바 가방에 담은 짐들은 대체로 무거운 짐을 담았습니다. 시퍼스트 가방에는 가벼운 의류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챙기시거나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때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 정도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놓으시고 당연히 돈을 지불할 카드도 챙기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딱히 사용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종주 인증을 할 수첩과 도장에 잉크가 말라 찍히지 않을 수 있으니 잉크 패드도 함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챙겼던 준비물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네요. 참 간략하죠? 국토종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떨쳐낼 수 있던 우중 라이딩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여정이, 어떤 길들을 마주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국토종주는 끝이 났지만 또 새로운 시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빗속을 달려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